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제스를 쳐보세요.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점 좀 빼세요. 빼는데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나. 최강 변호사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좋은 날에 씨.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크게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숭 좀 떨지 말고. TBS 정찬용 사장이 극찬하면서 문자 왔어요. 뭐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왔어요. 내가 이따 보여드릴게. 김미아 씨 세계는 지금 할 때 처음에 정알못이었었대. 정알못이 뭐예요? 정치를 알지 못한다. 정알못. 정알못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김미아 씨처럼. 예, 김미아 씨 초창기처럼. 그래서 그렇죠. 새로운 이 진행자를 키워내는 것 같아서 자기가 고맙다 그러고 막 문자가 왔어요. 자, 모처럼 오셨네요. 양희원 형.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리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발음도 굉장히 좋으시고. 한상에는 둘이 집에 가서 하세요. 아니, 진짜 저 실제로 뵙고 깜짝 놀랐어요. 예. 토론 네. TV 영상은 제가 보고 왔거든요. 네. 김익중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의대 예. 면접 반자는 치료하지 않는. 주변에 많은 분들 치료하지 않으세요? 네? 진짜로? 세상을 치료하시는 김옥중 교수님. 자, 오늘 두 분이 신고리 오리코기. 네. 이게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번 주에 뭐 하고 그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번 주 금, 토, 일 3일 동안 천안에서 그 시민 대표 참여단. 천안? 네, 천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부 지방, 뭐 중간 정도. 중간쯤에서. 예.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가 뽑힌 건 알고 계실 거고. 예. 네, 시민 대표 참여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고리 5호기, 6호기 중단할지 공론화 거치겠다 네네. 하면서 진행된 거죠. 네네. 그때 발표 나고 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은 몰라요. 쭉 설명해 주셔야 돼요. 9월 중순경에 중순경까지 한 2주 동안 2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서 그때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우리나라 인구 비례, 성별 비례, 뭐 지역 비례를 예. 다 반영한 500명의 성향 비례는. 그것도 뭐 정당 지지도 모든 걸 다 반영한 예.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500명의 대표단을 뽑은 거죠. 뽑아서 오리엔테이션을 한 번 했고, 예. 한 번 해서 양쪽이 공사를 재개하자, 중단하자는 쪽에서 한 30분 정도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고, 오호. 그런 다음에 뭐 각자 이제 돌아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그 공부용 자료를 저희가 양쪽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위원회라고 쳐보시면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숙의 자료집, 숙의라는 게 논의를 더 깊게 그렇죠. 한다는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네. 숙의 자료라고 나오는데요. TV 토론하는 거 그동안 지역별 순회 토론한 거, 그리고 자료집, 그리고 동영상 인터넷 강의처럼 주제별로 한 6가지가 올라와요. 예. 네, 그거를 이제 15분에서 25분까지 그런 걸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천안에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외부랑 완전히 끊고, 네. 돈 많이 들여야 되겠네. 고생이 많네, 그 양반. 3개월 동안 1,000억짜리 사업이에요. 이게. 아니, 그럼 그분들이 무슨 여기 참여하면서 일당도 좀 받고 그러나요? 네, 당연하죠, 그 당연히. 모든 걸 다 완료해서 투표까지 했을 경우에 투표하는 사람은 그 자료집도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동영상도 일일이 다 봤다고 다 체크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또 질문을 올리면 저희가 답변을 또 다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금토일 이번 주 금토일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가 4번에 걸쳐서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반박 토론하고 마지막 일요일 오후에 최종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핵피아들도 다 거기 참여하고 있고요. 찬성론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회의라고 해서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사장이 회장으로 있고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관련한 뭐 건설 산업 쪽이나 설비를 제공하는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산업회의가 대표로 참여를 하죠. 그리고 원자력 학회의 교수들도 참여를 하고. 진짜 제대로 된 공론 조사를. 그래서 양쪽이 토론을 한 결과를 가지고 투표를 하면 이제 비용을 그때까지 되면 85만 원을 주신대요. 1인당. 아니 그런데 네. 가끔 언론을 보면 이제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보수 언론 쪽에서 그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다 원전 반대하는 사람 일색으로 꾸려져 아이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또 그렇게 흠집을 보도가, 내야지. 보도가 네. 나왔거든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저도 여쭤본 건데. 아, 고개 숙이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이랬는데. 네, 거짓말입니다. 아, 그거 제가- 거짓말이에요? 그럼요. 자료집을 예. 저희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오셔다가 양쪽 자료를 다 검토를 하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원자력 쪽 전문가가 저쪽 선수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저쪽 선수인데, 그러니까 TV 토론이나 지방 토론이나 이런 데서 신고리 우르코기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분이 그러해 왔고, 예. 그리고 그 공론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다 나오기로 돼 있는 분이 예. 그분이 중립적인 아, 전문가로서 있으면서 나온 저희 자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검토를 한 거를 나중에 확인했죠. 그럼 꼼수도 막 부리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서약서가 있으신 분이에요. 자신이 이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뭐 개인적인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 뭔가 아. 활용하지 개인적인 이익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본인의 신념에 따른 신고리 오르쿠기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는 그 글을 토론에 썼던, 글도 쓰고 토론도 하고 TV 토론도 나오고 그런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공론화위원회가 어쩌고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교수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공론화위원회의 무능도 있고 공론화위원회가 공소- 좀 허술하게 스크린을 한 거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 재개 측도 사실 그런 분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확인이 되면은 사실 쓰지 않는 게 맞잖아요. 나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근데 뭐 우리 쪽은 전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거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는 개입하면 안 된다.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신고리 오르코기와는 직접 관련 없는 탈원전 관련한 에너지 전환 관련한 홈페이지도 다 닫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 출연기관에 있는 연구원들은 출장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다 저쪽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 출연기관이 물론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누구든지 발언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공론화장에서는 정부 개입을 안 하겠다고 했으면 정부 출연기관까지 들어오는 건 좀 막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또 막을 법적 근거 없다고 뭐 나오는 오히려 걸로 얘기하고 반대로 기울어져 있네.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 해촉을 했는데 나머지 있는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사실상 저쪽 선수로 이렇게 TV 토론 나왔던 분인데 그런 분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그쵸. 있고 원자의 공학과에 있으면서 내가 중립이다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좀.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40년 동안 원전이 경제적이다, 원전 없이는 전력 수급이 안 된다 그런 걸 끊임없이 이 사회 전체가 주입받아 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중립적인 전문가다 또는 공론화위원회가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사실은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은 게 사회 전체가 원전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호의적이잖아요. 찬성하는 원전은 네, 선진의 그러니까 상징, 저희가 현대화의 상징이라고. 그거를 쌍전기. 부정하는 형태가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검증의 칼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여러 군데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다 검증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핵폐기물은 10만 년 동안 안전을 뭐 보장을 그러니까 안전하게 격리시켜야 된다. 그것에 근거를 대라. 근데 그거는 핵물리학 교과서에 나와 있고 원자력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그런 걸로 저희가 검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네. 그런 얘기들까지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든 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게 공론화위원회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 왜 서병수 시장이 그거 중단하는 거에 찬성했다 그래가지고 홍준표 씨하고 나름 설전도 벌이고 네. 서로 등 돌리고 막 지금 네. 뭐 시장을 공천을 주내 만에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홍준표는 마치 원전을 찬성하는 것이 무슨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 마냥 이렇게 포장을 하던데 외국에서도 소위 자칭 보수 정당이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전을 다 찬성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죠? 예. 그 정치 성향하고 상관없는 거죠? 예, 그렇죠. 탐욕하고만 상관이 있는 다른 거죠.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자민당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원전을 뭐 보호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 일본의 경우는 자민당이 친원전이는 건 사실이죠. 그건 맞아요. 예. 근데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고. 일테면 독일의 기민당 같은 경우는 그 메르켈이 기민당이죠. 네, 그렇죠. 다 닫았죠. 그 닫겠다고 2025년까지 닫겠다고 했고 사르코지도 사르코지하고 아니, 사르코지는 완전 탈원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네. 원전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정책 그때 발표했죠. 그랬어요. 2011년 도읍구 그러니까 사태 결국은 났을 이제 때. 정치하는 분들은 표를 보는 거니까 예. 국민 여론이 어디로 가 있냐 이걸 여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탈원전 쪽으로 여론이 팍 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이런 논란이 가능한 거죠. 이것도 역시 박정희 신화에 기대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니까 박정희가 만든 거니까. 예.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만일 이제 우리 국민 여론이 80% 정도가 탈원전이다. 이제 그러면 뭐 원자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정치인이 하기 힘들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하여튼 공론화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 큰 틀에서 프레임이 조금 문제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고리 오륙호기 안 짓겠다라고 얘기한 거가 지금 대통령이고 네. 그게 정부 정책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논의할 때 정부가 공사 중지 쪽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원자력 산업계가 공사 재개 쪽을 하고 그렇죠. 정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은 시민사회운동단체가 있는 게 할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공사 중지해야 된다는 거는 시민사회뿐이에요. 예. 그리고 이쪽은 그 산업협회라는 거는 막강한 그 조직과 돈과 이걸 갖고 있는 그런 세력인 거고 네. 거기다가 정부 산하기관까지 들어가서 나오니까 지금 시민사회가 뭐 완전 모든 위축이 돼 적을 있네. 다 지금 감당을 해야 아니, 되는 독박이에요, 독박. 이런 거 저희가 이게 정부면은 네. 정부에서 대통령은 원전 폐지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정부 전체 구성 대통령 껍데기야. 이거 알갱이도 없어. 대통령이 하면서 이것을 우리 정책은 새롭게 출범한 정책은 원전 폐지다. 라고 해갖고 그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원전 폐지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존 정부에서 원전 찬성하던 사람이야. 그 지금 나와갖고 공론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다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는 정말 중과 부적이에요. 우리는 돈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없고 돼 있는 게 맞죠, 사람도 지금?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수로 뛰어야 될 정부가 예. 심판을 보겠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신고리 오륙호기 재개와 중단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 재개가 심판을 되더라도 보겠다? 아니 재개가 되더라도 탈원전은 간다. 그건 결정이 된 거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탈원전의 정책과 신고리 오륙호기 그 별개의 건설하냐, 문제다. 예, 건설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중단할 거냐 이건 별거의 문제다. 이렇게 처음부터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예. 신고리 오륙호기 공론화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별건의 문제이다. 별건의 문제다 야, 이렇게 그것도 얘기를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그래서 왜냐하면 앞으로 계획 중인 원전이 예. 6개가 더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취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건설 중인 원전 5개 중에서 3개는 거의 완공 단계에 있다고 이거는 원래 어쩔 이것도 수 없다.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네. 이 공약에는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그건 지금 언급이 없고 이제 건설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이제 막 건설 시작한 신고리 오륙호기는 오륙호기. 공론화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세 이것만 개도 고리에 결권을 있는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는 고리, 2개는 경상북도 울진, 울진. 건설 중인 건데요. 그러니까 그 2개만을 공론화 대상으로 하겠다고 얘기한 거니까 정부는 이제 분리 전략을 쓰는 거죠. 본인들이 생각한 이제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불개입, 그러니까 중립,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정부 쪽에다가 중립을 지켜라.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에너지 전환 관련한 홍보하는 사이트도 문을 닫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부에서요? 정부에다가. 정부에다가. 공론화위원회를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그럼 공론화위원회는 그 뭐 유령단체예요? 그럼 어디? 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진 단체인 거죠. 근데 그래서 정부, 그러니까 산업부 공무원들은 야, 개입하지 골 때리네. 않는 상태에서 정부 출연기관들이 들어와서 공사 재개 쪽으로 나와서 전문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고 그거는 네. 나가줘야죠. 근데 적어도 그게 정부 산하기관이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받는 사람들이란 예.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적어도 예. 우리 편을 들어주든가 아니면 적어도 좀 중립이라도 지켜줘야지 완전히 저쪽 아니, 지금 이런 거 지금 전문가로 얘기를 나오고 들어봐도 있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다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정부가 심판을 보겠다.
그럼 정부라고 하는 이 우산 속에 있는 것은 정부 출연 기관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심판 본다는 것보다 중립을 지키고 개입하지 않겠다.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면 정부 출연 기관도 다 개입하지 말아야죠. 라고 그 말씀을 저희는 하시는 얘기를 건데.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출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공사 건설, 재개, 네. 건설하는 쪽 사람들 편을 들면서 네. 공사 재개 쪽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걸 반대하는 쪽은 지금 두 분은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시민사운동같이 시민단체. 그럼 여기 얼마나 또 불쌍해요. 머리도 빠지고 있고. 중과부적이에요 정말. 근데 네. 거기는 원자로 산업회의가 아까 말씀하신 한국수력원자로 주식회사,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뭐 삼성물산 이런 엄청난 기업들의 연합체예요. 완전히 거기다가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쪽에 기울어진 거네. 원자력 학회에 있는 그 모든 교수들, 네 박사들 거기가 다 그쪽을 하고 있는데 뭐 웬만한 홍보실이 통째로 결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기분 상황이고. 관계한 칼럼 같은 거 많이 쓰잖아. 지금 철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이 그간 쌓아올린 기술력과 산업화의 성과가 무너지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데. 아니 그것도 있지만 언론도 너무 당신이 더 이상한 게 그런 쓸데없는 글을 뭐 하려고 봐. 아니 언론도 너무너무 편향적이에요. 하여튼 조중동의 뭐 웬만한 한겨레 경향, 예. 오마이, 프레시안 요 네 개 빼놓고는 민중의 그럼 이 소리까지. 공론화위원회가 500명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그다음에 성별 이 보정을 다 한 거 아니에요. 예, 다 그렇죠. 맞춰갖고 그다음에 예. 평상시에 지지하는 정당. 그럼 지지하는 정당이 어쨌든 지금 51%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51%쯤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 그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겁니다. 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그 신고리 569기 건설 재개 의견이냐 아니면 건설 중단 의견이냐.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예. 그 여론조사 비율만큼 맞추는 거죠. 예.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팩터였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히 맞춰놓고 예.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이제 여론조사 맞췄다라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는 어느 정도쯤 나왔었나요?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발표를 네. 안 해서 공개를 나중에 보고서를 쓸 때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그리고 또 있고요. 여론조사 기관도 그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의 객관성, 그다음 몇 개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을 했는지. 한 개. 그거는 한국 리서치죠. 한국 리서치 중심으로. 그거는 네. 제대로 했을 거라고. 보통 우리가 그 정당에서 후보 경선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을 할 때는 보통 한 5개 정도 해요. 그래갖고 양극단에 나온 거 2개, 3개, 그 2개를 배제하고, 극단 배제하고, 가운데 3개를 평균을 내요. 여기는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예. 어쨌든 아까 그 민주당 지지나 이런 거는 다 맞췄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탈원전을 지지하는 사람 비중은 여전히 높아요. 한국 사회에서. 탈원전을 지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데 예. 신고리 569기는 탈원전을 지지하지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그 분리시켰잖아요. 예. 탈원전을 지지하지만 이미 돈이 1조 2천억 들어갔으니까요. 정도 들어갔고, 네. 그리고 또 보상을 거기에는 배상을 한 1조 6천억 정도를 해준다고 하니. 예, 1조, 이게- 네, 예. 1조 6천억 돈이 들어갔고, 만약에 중단하면 1조 원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하니까, 그냥 이거는 가자. 그리고 거기 노동자들도 지금 몇천 명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도 뭐 보상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자. 이런 식의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도 그런 감정적 타치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가 뭐 관련된 노동이 뭐 7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예. 근데 그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건설 노동자가 하루에 최대가 한 3천 명, 보통 한 1,400명 되는데, 그 3,000명이 매일매일 바뀐다고 하면 그게 연인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 곱하기 365일을 하면은 1년에 10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100만 가지. 명의 맨파워를 얘기하는 거구나,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6년, 7년 정도 계속 건설이 되면 보통 그렇게 풀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그 600만 명, 700만 명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서 이 많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그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원전 신규 건설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 원전 운영도 있고 정비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관련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는 것처럼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은 지지하지만 신고리 569기는 그냥 가는 게 어떻겠냐. 특히 우리나라가 매몰 비용의 함정이 좀 크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들인 돈이 이미 얼마나 들인 되죠. 돈이 예, 없고. 예, 그렇죠. 그럼 저희는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깝긴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돈이 더 많다.
7조 원 넘게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들어간 돈 아까워서 지금 손절매를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저희가 손절매 물타기를 할 거냐 손절매를 할 거냐 그게 이번 동영상 그러니까 신고리 우르코기 중단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의 메인 그 제목이 물타기를 할 거냐 손절매를 할 거냐 그거였어요. 매일 장시간 녹음, 녹화, 생방송 그리고 술자리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하루 하나씩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하루 약 400kcal의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줍니다. 하루 하나 칼로몬 잔티젠 다이어트. 단 하나의 정통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매일 큐. 이 소리는 아침마다 변기를 붙잡고 사투를 벌이던 32세 김모 씨가 매일 큐를 먹고 해방감에 웃음 짓는 소리입니다. 힘주지 말고 먹어라 매일 큐. 와이드몰에서 최저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전기는 남아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 돌아요. 전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전소들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거를 왜 돈을 더 들여서 완공해야 되냐. 이제 이게 우리 쪽 얘기인 거고. 거의 뭐 이미 이 정도 들었는데 완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저 사람들은 전기가 무슨 남아도냐 모자란다 이런 얘기는 참 안 하나요? 그거는 할 수가 없죠.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있으니까. 그 얘기는 못 하는 거죠. 그럼 명분이 뭐예요? 뭐 전기 자동차를 굴려야 되니까 전기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거예요. 네네 전기 그런 어디다 4차 써? 산업혁명 인구도 줄어들고. 4차 산업혁명 전기자동차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다고 일하는 건데 근데 지금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2031년까지 전력 수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기 자동차를 다 감안을 하더라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고려하기가 쉽지 않지만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전기 소비가 늘어나는 요소와 동시에 스마트 빌딩이라든지 기술 효율 기술 발달 이런 걸 통해서 또 전기 소비가 줄어들 요소가 그렇죠.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전력 수요는 지금 그 이전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예측한 것보다는 훨씬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연간 전기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480 테라와트 아워. 그렇게 얘기하면 480 테라와트.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냥 얘기하니까. 대충 100기가. 100기가. 그거는 발전소가. 그건 발전 설비가 설비가 100기가, 110기가고 110기가 보통 우리 쓰는 게 60기가거든요. 그러니까 50기가가 남아요. 50기가 남고 원전 하나에 1기가 정도 생산이 한 개가 1기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봄하고 가을은 그러니까 하루 중에 전기를 언제 많이 쓰냐면 낮에 많이 써요. 공장 돌아가는 낮에. 밤에 불 켜니까 많이 쓸 것 같은데 밤에는 오히려 적게 쓰고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공장 돌아가는 낮에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봄, 가을이 60에서 70 왔다 갔다 하고요. 전기 많이 쓰는 냉난방 전기를 쓸 때가 여름하고 겨울인데 그때는 가장 많이 쓸 때 85. 그러니까 110 중에 85니까 원전 한 20개 정도는 1년 중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쓸 그거 때도 기가로 따지는 거죠. 1기가와트를 원전 한 개 정도라고 그러면 저 생각하시면 이명박이 때 블랙아웃이 뭐 저기 올 뻔하고 이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때 이후로 뭐가 많이 더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뭐 시스템 문제로 그냥 그랬던 거예요? 시스템 문제라고 저희는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발전소가 모자랐다 그러면서 발전소를 대거 그 명분으로 건설하는 했잖아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발전소가 너무 많이 남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스발전 쪽에 민간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거의 쪽박차는 수준이 되게 적자를 엄청나게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전기를 많이 쓸 거니까 발전소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들어와서 보니까 전기를 그만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스발전이 대부분 민자발전인데 가스발전의 가동률이 40%밖에 안 돼요. 40%라는 건 1년 중에 봄, 가을을 아예 놀고 여름하고 겨울도 풀로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상한 게 자 110기가 정도로 생산할 수 하고 평균 60기가와트 정도로 쓰면 50기가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이 전기가 남아 돌아가는데 원전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만들어요? 지난번에 양희원영 처장께서 계속 얘기한 건 이게 굴리면 굴릴수록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국가 정책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가
쉽지 않지 않나? 네, 일단 이제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예측에 맞게 이제 이렇게 계속 했는데, 줘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많이 남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안 써서 그렇게 안 써서 안 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 효율성이 그러니까 처음에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했던 거죠. 원전을 지려고 네. 그 과다 계상을 했었구나.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전기가 난 다음에 필요하니 이제 원전 줘야 발전소를 된다. 그 많이 이명박 지은 정부 때 거죠. 산업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에너지 전환, 탈원전 하면은 전기요금 20% 30% 올라간다. 15년 동안 그런 주장하잖아요. 예. 지난 5년 동안 40% 올랐어요. 산업용 전기요금이. 왜냐하면 이명박 때 너무 싸가지고 너무 싸서 전기를 함부로 낭비를 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아, 예. 물 쓰는 거죠. 전기를 아니 필요하지 않은 데다가. 그 전기로 물 끓여갖고 목욕하고 전기로 하면 그러면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야밤에 그 심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전기가 싸니까 그럼 온갖 것을 막 해먹는다는 거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전기의 열 사용이라 그래서 전체 전기의 57%가 산업용 전기의 90% 이상이 제조업의 45%가 방금 말씀하신 전기의 낭비성. 열 사용.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산업용 전기 한 절반 40% 정도는 예. 필수적이지 않은데 전기를 쓰는 거죠. 서로 뭐 이렇게 전기고만하고 놀고 그러나? 전기의 열 사용, 전기로 이제 고압 증기를 많이 만들어 쓴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열을 전기로 생산을 하면 예. 이건 열 효율이 너무 나쁩니다. 음. 그러니까 원전이건 석탄이건 뭐 하여튼 지금 화력하고 원자력이 우리는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원리가 열을 발생시켜서 물 끓여서 전기터빈 맞아요. 돌리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그러니까 만들어요. 여기서 만드는 열 중에서 30%만 전기가 돼요. 70%를 40. 버립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만든 전기로 다시 열을 열을, 만들어요. 그러면 또 30%만 전기가 열이 돼요. 이야.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열 에너지의 10%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가지고 열을 생산하는 방식은 네. 안 해야 돼요. 네. 열은 실제로 열을 발생시키는 연료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기요금이 너무 낮으니까 이런 낭비적인 요인이 이제 만연했던 거죠. 우리나라 전기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보다 더 싸요. 그래서 뭐 경기도에 중국 기업이 들어온 게 전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일본도 그렇고 그런 전기를 많이 쓰는. 예. 근데 기업들이. 그 공장이 자본이 집중되는 형태의 산업이나 아니면 에너지가 집중되는 형태의 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는 많이 못 만들어내거든요. 부가가치율도 좀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이 전체 에너지의 산업용 쓰는 에너지의 65%를 쓰는데 부가가치 생산률은 30% 이하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나 예. 자본 그리고 뭐 원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전도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들은 일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역으로. 근데 그런 이제 에너지 다소비 산업, 전기 다소비 산업이 싼 전기 요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성장을 해 오다가 근데 중국이 우리보다 전기 요금이 비싼데도 공장은 다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싼 전기 요금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싼 전기 요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원전을 계속 짓는다. 늘리는 거를 기본적인 이제 그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삼아왔던 게 과거에 정부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 이제 뭐 발전소들을 막 짓고 이럴 때 보면 건설 자체가 목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은 거거든요. 원전 하나 짓는 거에 따른 부가가치라든지 사업성 이런 등등을 계산해서 그렇죠. 4대강 강판거나 뭐 원전 마구 그것뿐 지어야 아니고 되거나 지금 뭐 석탄이건 뭐 하여튼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지금 지었는데 그때 하여튼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어요. 그게 제일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수가 그냥 결정하면 되고 예. 그걸 건설 관리하는 것도 소수가 그냥 하면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는 엄청난 그 부가가치가 소수에 생성이 되는 거고. 집중이 되고 근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합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수치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원전 전기가 30%거든요. 그렇죠, 30개 이걸 유지하는데 원전이니까. 기본 들어가는 원전 관련 산업까지 다 포함해서 관련 일자리가 35,000명 35,000명? 정도예요.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가 OECD 꼴찌거든요. 꼴찌로 2.2%밖에 안 돼요. 예. 이제 2%, 1%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투여되는 관련 산업 일자리가 35,000명.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면은 그만큼 훨씬 더 빨리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야, 거예요.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보면은 한 15배 정도 10배. 일자리를. 예. 그러니까 독일이 2000년대 탈원전 결정할 때 원전 전기가 30%였는데 그때 일자리가 2005년도죠, 그때가? 2000년, 2000년. 2001년 그때였는데 3만 명. 예. 지금 재생에너지가 30%거든요. 35만 명. 야, 10배 이상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지금 얘기한 거 순수하게 계산해도 한 12배에서 15배쯤 예, 차이가 그러네.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게 재생 가능 에너지의 장점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재생 에너지 장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효율은 어때요, 효율 교수님? 그래요. 뭐 효율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원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 게 원전은 한 장소에 사람들을 다 소개시켜서 그 땅에다가 발전소 지어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재생에너지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뭐 그 건물을 활용하든지 도로를 활용한다든지 짜투리 공간들을 다 이용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전은 한번 딱 핵분열시키면 1년 365일 계속 가동을 해야 되지만 재생에너지는 이제 자연 환경에 따라서 들쑥날쑥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뿌려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바람 한 곳도 안 부는 지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바람은 한 군데는 불 거고, 그리고 햇빛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양하게 조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발전소랑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효율도 같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날씨 영향을 많이 받다 보면 좀 이렇게 어떤 날은 전력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어떤 날은 그렇죠. 갑자기 전력이 생산이 풍력, 안 된다든지. 풍력 같은 경우에. 네, 뭐 풍력도 그렇죠. 그렇고 뭐 갑자기 태양광도 날씨가 마찬가지고. 흐리다 태양광도 뭐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런 네, 거.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이미 그런 걸 경험한 나라들은 그걸 기상 예측하듯이 네. 전력 공급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합을 통해서 일정하게 공급을 하게 되고 이미 그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2004년인가 독일 풍력협회를 갔는데 네. 자신들이 기상 예측하듯이 풍력 발전기의 발전량 예측을 하는데 그게 실적치랑 비교해 보니까 거의 오차율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발전원들을 배치를 시키니까 수요 공급이 연결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거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뭐 20% 30%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전체 100에서 한 20-30%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거니까 들쑥날쑥하더라도. 네. 근데 이게 이제 50% 이상 넘어갈 경우에 이걸 백업하는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런 다른 유연화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게 지금 덴마크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시도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려면 현재 정부로는 한 40-50년 정도 이후라서 네. 이미 다른 나라에서 관련 기술들이 다 개발되고 난 다음일 거라서 지금 당장은 격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가서 이제 남들 컨닝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전,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전기를 만드는 것, 그 다음 단계가 만든 전기를 보관하는 기술. 네네, 그거는 ESS. 이미 앞장서 갖고 가고 있는 나라들 거를 우리가 카피하면서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기술은 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오. 삼성 저희, SDI하고 예, LG 화학이 배터리 기술. 전 세계 배터리 2위, 5위 기업이에요. 배터리.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활용을 여태까지 안 했는데 활용하면 내수가 되는 거의 거고. 없었죠, 내수가. 활용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간헐성이라고 해서 공격을 좀 많이 해요. 네. 한원 선생님 네. 얘기하는 딱 그 얘기가.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로 100%가 가능하냐. 뭐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저는 궁극적으로 100%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게 왜 가능한지 잠깐만 좀 설명을 좀 예. 드리면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저는 해상풍력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해상풍력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지금 박는 게 5메가짜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사한 바를 보면 우리나라 바다에 바람이 꽤 많이 불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적게 불 때도 20%의 효율은 나온대요. 네. 그러니까 5메가짜리를 하나 박으면 1메가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개비 하나가 오메가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 1메가는 무조건 나오는 거다. 예. 이렇게. 20%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60기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쓰고 우리가 있는 필요한 전기량이니까. 거니까. 예. 그러니까 1메가짜리인데 60기가 만들려면 풍력 발전기 몇 개가 필요하죠? 엄청나게 필요해요. 6만 개가 필요해요. 6만 개? 6만 개. 오, 6만 개. 6만 해상 풍력 6만 개를 그럼 박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국토 면적의 20%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의 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바다 면적의 5%만 풍력 발전기에다가 할애를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그 해변을 전체가 다 박는 게 아니라 나와요. 바다로 좀 나가서 박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생겼어요? 뭐.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나가서 아니 이게 바다도 바다에다가. 똑같이 생긴 거지 산에 근데 있는 바다 거하고. 위에 그러면 뭐 부표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닥에다가 앵커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부유식이라고 그래서 부유체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띄우는 거거든요. 이거 돌아가는 거로 부유해 그렇죠. 갖고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유체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예요. 또 조선 산업이 네. 관련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독일이 지금 예. 다 맞아 조선이 기술들이 기울면서 해양 플랜트로 간 게 그 기술로 갔었던 네, 거구나. 네, 네, 네. 기술들이 다 있어요. 네. 이거를 연결을 안 시킨 거지. 네. 그쪽에 내수 산업이 없으니까 연결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그렇죠. 네.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전체 전기를 해상 풍력 한 개로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미. 100%. 그리고 이게 20%가 최소잖아요. 네. 바람 좀 부는 날은 그렇지. 40%. 많이 부는 날은 60%란 말이에요. 그럼 바람 부는 날에 따라서 전기량이 막 많아졌다 적었다 할 텐데 네. 적어도 평균값은 적어도 보장이 되는 거고. 아까 단위가 5메가라 그랬어요? 5메가와트. 5메가와트고 규모거든요. 이게 최소가 20% 그러니까 1메가와트. 1메가는 무조건 나오는 예. 거니까. 기가는 1메가가 몇 개 있어야지 기가가 1000 개. 1000개. 예. 그러니까 6만 개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1000개 곱하기 60이니까 6만 개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수치를 잘 알아야 돼. 다른 데가 써먹으려. 네, 그래서 만약에 있어 이제 보여. 전기가 너무 많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야. 전기가 너무 많이 나와.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물론 이제 ESS 가지고 이거를 이제 배터리. 그걸로 이제 저장해 놨다 나중에 쓸 수도 있지만 네. 전기 가격을 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쯤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어요? 예. 네, 네,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전기 가격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전기가 많이 나오는 날은 전기 가격을 내려줘. 그냥 그대로 유동을 하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오늘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날은 차를 많이 그래서 갖고 나가. 오늘은 충전하는 날. 충전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이 영화는 기시감이 있다 그랬어요. 미리 예측하는 능력. 옛날에 바람 불어 좋은 날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바람 부는 날은 차를 많이 갖고 바람 부는 뭔가 날은 다른 압구정도에 내용일 것 가야 같긴 한다. 한데. 바람 부는 날은 압구정도에 왜냐면 그 야타족이 돼. 그래서 이제 풍력만 해도 그런 건데 거기다 이제 다른 에너지원들을 같이 자연광도 이렇게 있고. 조합을 하면 사실 전력거로 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일할 거 없잖아요. 네. 다 만들고 남은 20% 남게 딱 해놓고 이게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안 쓰는 시간이 문제인 거지. 예. 원자력은 스톱을 못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밤에 사람들이 퍼 자고 전기를 안 쓰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심야 이제 전기를 싸게 예, 지금 IT 기술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네. 통신 기술 이렇게 발달하고 하면 그런 세상이 분명히 오잖아요. 4차 산업혁명 어렵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오히려 남는데 불지요. 그러면 여름철 냉방 온도는 왜 안 낮추는 거야? 지금은 남아 돌아가지 걱정 가면 않지. 더워 죽겠는데. 지금 아, 현재 걱정해요? 지하철도 덥고. 진짜 춥던데. 더워요 여름에 한여름에는. 아니 그리고 우리 동료들이 아직도 있는 그 교도소에 좀 전기 좀 넣어갖고 교토소. 좀 뜨뜻하게 하고 여름에 겨울에 좀 쉽답니까? 겨울에 추워 죽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좀 어차피 그분들이 계셔갖고 그 겨울에 전기 주면 안 되겠다. 조금 미래 얘기를 좀 하고 있었으니까 네. 조금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미래 얘기를 한 가지만 좀 더 해야 되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만든 전기의 25%가 재생에너지예요. 네. 원자력이 한 10% 우리나라 되고. 우리나라 아까 2.2%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아졌구나. 전 세계에서 만든 전기 전체 중에 10%가 원자력, 25%가 재생에너지예요. 예. 그리고 원자력은 17%까지 갖다 살살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라고요 지금? 지금 현재 10%. 10.5% 정확하게. 근데 재생에너지는 지금 25%인데 이게 1년에 1%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의 이것만 계속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25년 후에는 50%가 된단 말이에요. 오호. 지구 전체 전기량의 50%를 반 정도가 재생에너지가 차지한다. 예.
그리고 그대로만 계속 증가해도 75년 후에는 전 지구에서 쓰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요.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죠. 교수님하고 나하고 안 살아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75년이 다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더 거예요. 빨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어느 한 걸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러네. 그러다 보면 갑자기 좋은 기술이 팍 튀어나옵니다. 네. 그런 경험이 많아요. 우리 아니, 인류 그 역사에서. 재생에너지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지금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럼요. 예측했던 것보다. 그리고 계속해서 효율이 좋아지고 기술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궁극적으로 누구나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일 텐데 지금 사실 신고리 5호기 그리고 6호기. 6호기에 예.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얘네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돈이 이미 일정 부분 투자가 된 1조 상태고 6천억이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토론을 몇 개를 이렇게 봤어요. 반대 측 그리고 찬성 측이 있는데 그냥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위험하다고 교과서에서 보긴 했는데 실제로 위험한 건지 왜냐면은 위험하지 않다는 측의 입장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을 하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 이건 과장된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실제로 그냥 뭐 이렇게 발전소를 돌리기만 해도 뭐 핵물질이 뭐 좀 이렇게 빠져나온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쪽에 맞는 거예요? 네. 극단적인 그 원자력 찬성 쪽에서는 폭발을 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대표적인 게 아베 수상이 한 얘기 아닙니까?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사한 얘기를 사람이 두 번이나 없다는 했어요. 얘기죠. 제가 들은 것만 네. 해도 언론에 난 것만 원래 해도. 죽을 사람들이 죽은 거고 이것과 전혀 무관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후쿠시마 원전이 10만 년 앞으로 몇 년 동안 사고가 안 난다고 장담을 네.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발을 하는 경우, 네, 이거는 확률적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가동 중에 방사성 물질이 나는 거는 기준치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먼저 폭발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2005년에 안전성 강화 조치를 했어요. 여러 가지 뭐 관련 설계도 변경을 하고 안전장치를 추가하고 했는데 그 조치를 취하고 나서 그전에는 한 2200만 년에 한 번 정도 경납 건물이라는 건물, 그 건물이 손상될 거다 이렇게 확률 평가를 했다가 몇 년이요? 2200만 년일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좀 네, 이따 뭐 보통 데이터를 100만 년, 뭐 1000만 년 그렇게 보통은 얘기해요. 후쿠시마 100만 100만 년 동안 사고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후쿠시마 1호기가 왜 너까지 새끼야 야구를 올리냐? 그거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통은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100만 년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는 2200만 년 정도였는데 근데 그 안전성 강화 조치를 취하고 나서 1억 년에 한 번으로 훨씬 낮아졌어요, 확률이. 그러니까 원전은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확률적인 안전성 평가를 해서 그게 원래 기준이 국제 기준이 권고 기준이 한 10만 년에 한 번 정도죠. 얘가 설계 수명이 한 30년, 요즘 60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폐쇄되는 원전들을 보면 한 25년 정도밖에 가동을 못했고, 그리고 이제 닫아버리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도 제일 나이가 많은 게 47년인데, 그래도 이제 뭐 30년에서 60년 정도 보통 얘기를 하면 그것보다 몇백 배의 기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확률이기 때문에 황당해요. 그러니까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라고 하면서 이 숫자를 통해서 안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후쿠시마 1호기가 폭발을 했잖아요. 터진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근데 더구나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혹시 확률 공부하실 때 네. 동시 사건이라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펼쳐지는 경우는 확률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쿠시마 2호기는 1억 2천만 년에 한 번이었어요. 후쿠시마 3호기는 1억 3천만 년에 한 번. 그러면 뭐 수십억 년 만에 한 번 터질 게 일시에 터져버린 거 아니야? 10의 24승년의 3회 확률이죠. 이게 이제 사실 원자력계에서 나름 이제 꽤 복잡한 계산식을 가지고 이제 이런 확률들을 계산하는데 이게 현실을 설명을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현실은 터졌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이게 현실을 설명을 못하잖아요. 이 이론 버려요. 그렇죠. 이건 쓰레기로 세계, 버립니다. 언급도 안 해요. 네. 근데 현실을 설명 못하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
그러면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사고 났냐 이걸 한번 따져보면 생각보다 사고가 자주 일어났어요. 네. 뭐 우리 잘 알고 쓰리마일. 있듯이 쓰리마일 사고 있죠. 그렇죠. 체르노빌 사고 체르노빌 있죠. 사고 후쿠시마 있어요. 사고 네. 있죠. 이 사고 세 개 해보면 원전이 6개가 터졌단 말이에요. 네. 이미. 그럼 한 20, 30년 만에 한 번씩 터지는 거예요. 아니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독일의 그 물리학 연구소가 있는데 예.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계 원전 역사가 60년이다. 예. 근데 6개 터지지 않았냐. 그럼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하나 터진 셈이다. 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 정도로 사실은 자주 일어났어요. 네, 오늘 여기는 어쨌든 원자력계 분이 반박을 안 하시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고 계셔야 되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근데 뭐라고 주장을 하시냐면 일본하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하고 우리나라하고 노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얘기 많이 체르노빌, 하더라고. 네, 네. 달라서 그리고 그러니까 괜찮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노형은 스리마일 원전 사고 정도밖에 안 났고 네. 이거는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밖에 나간 게 안 아니기 나간다. 때문에 예, 예. 우리나라도 사고 나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 얘기들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경차 스파크하고 모닝 중에 어떤 게 더 안전한지 각 브랜드마다 그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뭐 우리가 유럽형 그 안전 기준을 통과해서 유럽의 수출길이 열렸다 이렇게 지금 일제히 기사가 나고 있는데 일본의 그 노형의 원전 유럽형이 이미 우리나라보다 3년 전에 유럽의 안전 기준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노형이 다른 거지 안전 기준은 거의 비슷할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안전 기준은 우리나라 안전 기준보다 더 높아요. 예. 규제 기준도 더 높고. 근데 노형이 다른 이유가 이제 핵심 설비 중에 하나인 증기 발생기라는 건데 그건 지진에 취약하니까 그 나라 특히 이제 동해안 쪽에는 그런 우리나라와 같은 가압형 경수로가 없어서 그런 거지 노형이 달라서 사고가 안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과학적인 주장은 아닌 거죠. 그냥 가설이죠, 가설. 가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보면요. 설득력이 일어난 있어. 것만 딱 인정해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6개가 터졌으면 10년에 하나씩 터진 건 맞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하고 우리나라 원전은 노형이 다르기 때문에 저런 일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30년 전에 듣던 얘기다. 체르노빌 사고 났을 때 체르노빌과 노형이 틀리기 우리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체르노빌과 원전 노형이 다르기 때문에 저런 일 절대 안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원자력계에서 하는 거는 일어난 사고만 딱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체르노빌 사고 나면 이거 흑연로니까 사고 났다. 가압경수로는 안 난다. 아니 근데 쓰리마일이 가압경수로인데 근데 어쨌든 이게 이미 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스리마일 정도밖에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가압경수로 해요? 예. 노형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확률론적 안성 평가고 이런 평가 우리나라는 1억 년에 한 번의 확률로 안 나와요. 우리는 기껏해야 1000만 년. 제가 그 확률론적 100만 년. 안전성 평가 교과서를 읽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에 머릿말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방식으로 계산한 거를 원자력 안전성 홍보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니까 이론적으로 하나의 가설만 만들어 놓은 이걸 거지. 가지고 원자력 홍보 안전 홍보에 쓰면 안 된다라고 머릿말에 돼 있어요. 근데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 어쨌든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고가 난 게 우리나라 현재 신규 원전보다 훨씬 더 확률이 낮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그래서 이제 은나래 씨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 때는 왜 원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전 처음 만들고 막 이럴 때 그 교실 뒤에다가 왜 그 홍보 게시판에다가 싼 전기. 맨날 그 동그란 거 그때 보면 어느 교실을 가든지 도명 원자로 항상 딱 있고 그다음에 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쫙 뻗어 있는 사진 놓고 그다음에 경지 정리돼 있는 논사진 나오고 조국 군대와의 상징이잖아 그게. 그래가지고 완전 세뇌가 되잖아요. 원전이 막 정말 좋은 거고 그게 선진적인 거고. 그래 우리 때는 80년대 중후반 학번에는
제가 아까 알기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가 있고 한양대 원자력공학과가 있는데 여기가 공대 중에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았어요. 네, 네, 맞아요. 아주 잘하는 애들만 가는 데였어. 네, 안 네. 높았는데. 그랬었어요. 제 후배 높았죠. 의대 나왔다 이거야. 그 다음에 1년 연봉에 버금가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다 외국으로 보냈잖아요. 네, 그리고 막 다 유학 취직도 보내고.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유일하게 제 1년 후배가 원자핵공학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동기 애들이 걔를 놀리는 게 유일하게, 야, 원자핵공학과 나오면은 임신을 안 된다는데, 무정자체 생긴다는데, 네. 너 어떻게 할래? 그거 하나만 유일하게 걔들이 걱정하는 거였거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어땠어? 그때는 원자력에 대한 어떤 환상 이미지? 내지는, 또 이미지. 그러니까 저 때는 뭐 저 개인적인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다 장단점이 다 쓰여 있었고요. 뭐 원자력은 뭐 효율적이고 특별히 좋다 이렇게는 하지만 안 해? 그렇게는 안 했어요. 뭐 원전 사고가 이미 일어났을 때였기 때문에 되게 체르노빌 이후인가 그게? 네, 이후에요. 그래서 되게 좀 무서운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효율적이어서 많이 쓰고 있지만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 약간 방향성을 그렇게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나라 살았는데 그 그때 잘 가르쳤네? 좋은 선생님을 만나셨고. 대통령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닌 거잖아요. 중학교? 그지? 중학교 몇 년도에 들어갔어? 중학교 다른 데로 얘기하지 2000년대요. 2000년대? 2000년. 예. 당연히 봐봐. 그러네. 네.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 고등학교 나오고. 그러네. 예, 맞아요. 네. 이 양반이 뭐 제대로 된 나한테 살았네. 완전히 아니, 자, 근대화의 상징이었죠. 예. 그러면 지금 신고리 5, 6호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아까 얘기를 그 첫 파트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자칫 잘못하면 네. 계속 가자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도 높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네, 그 왜냐면 지금 예측을 이거 좀 무척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럴 일이 아니네. 탈원전 지지는 한 60%가 넘어요. 예. 근데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해보면 다 오차범위 내로 엎치락뒤치락해요. 그러니까 건설 재개 중단이 40, 40 모르겠다가 20. 40대 40대 20인데 이번에 15일 날 10월 15일 날 투표할 때는 모르겠다를 없애겠대요. 둘 중에 하나만 그래갖고 택하게. 양당 간에. 예, 예. 그럼 이거를 빨리 업데이트 시켜갖고 그 사람들에게 다 이걸 뿌려줘야겠네, 이거를. 아니 근데 네, 잊어버리기도 쉽게 잘 잊어버려. 후쿠시마에 터졌을 때만 해도 막 일본 가면 큰일 난다 그러고 다들 맞아요. 그렇게 다 걱정하고 그러더니 지금 막 일본 미어 터졌다고 그러잖아 이번 추석 때. 그리고, 아니, 후쿠시마 터지고, 기억도 나요. 그 2011년 아니에요? 네. 그 2012년은 내가 위험하고 감옥에 가 있었잖아. 방사능 피하느라고 그랬잖아. 2013년에 네. 요 강남에 일식집 가갖고 후쿠시마산, 일본산 해산물에 대해 위험성에 대해서 내 얘기했더니 자기도 해산물을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쿠시마산이 홋카이도산 이렇게 다 변질 잡고 들어오는데 이게 다 일본 거기서 거기다. 예. 이번에 가갖고 이제 좀 회를 싸게 먹으려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 아무도 안 믿어요. 이게 다 먹어요, 이제. 금방 잊어먹은 거야, 이거를. 네. 진짜 그리고 잘 지금은 일본 수산물 안 들어오잖아요. 왜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우리 잊어먹었어. 어떻게 안 들어오겠어? 거기 주변 8개 현은 수입 금지 조치된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WTO 제소하고. 그게 네.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이제 그 문제는 좀 관심과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시미를 좋아하세요, 평상시에?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일본산 수산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가 오염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론이 나빠지니까 정부가 조치 취한 게 후쿠시마 근처에 있는 8개현 예, 수산물은 그거 안 되겠다. 네. 수입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중요한 조치는 아닙니다. 전체를 다 왜냐면 금지해야죠, 하려면.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 일본산 수산물 들어오는 것 중에 대부분이 고등어예요. 그 다음에 명태, 대구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고등어는 제가 정부한테 정보 공개 받은 내용인데 전부 도쿄도에서 와요. 100%. 그리고 고등어는? 명태, 대구는 무조건 홋카이도에서 와요. 근데 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그게 애들 아니에요? 왜 가가지고 그렇겠냐고. 거기서 실으면 되는 거지. 수출항이 거긴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어디 싫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 그런 8개월에서 거예요. 나왔는지 어쩐지 그래서 이 따지지도 않는 거 8개월을 아니야. 금지한다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의미가 없는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일본이 이 조치도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WTO에 대해 제소를 취소했잖아요. 했어요. 예. 근데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 일본이? 우리나라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8개월을 정부가? 막은 게 우리가 불합리한 네. 부당한 조치라고 해갖고 이 막은 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산물들, 특히 태평양산 이런 네. 거에서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써야 그 됩니다. 세슘이 이제 예.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30년이니까. 아이, 그리고 이 고등어가 일본 그 동교에서 고등어가 왔고 어디로 가냐면 포항으로 가요. 걔 거기서 과메기로 둔갑을 해. 아, 과메기는 꽁치입니다. 아, 그래요? 과메기는 끝이에요. 편집해야 돼. 제가 포항 살았었고. 아, 고등어가 아니었어요? 예, 꽁치입니다. 과메기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그냥 가자. 그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뭐 며칠 전에도 예.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셨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겠다. 근데 지금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5예요. 아니, 그리고 처음에 반영할 때 예를 들었고 탈핵이게 되면 60%는 그 전체 중에 60%를 300명을 탈핵하는 사람들. 그다음 신고리기에 대해서 반반이면 반반 이렇게 배치하고 놓대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네. 이 와중에 어떻게 바뀔 가능성, 그러니까 종단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제가 제일 우려로 하는 게 정부 출연기관 이 양반들이 나와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무척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너무 관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양반들 돌아가 있을 때 뭐 추석 때 막 갖다 선물 먹이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분들의 이제 개인 신념이 그러신 거고, 예. 네 저희가 보기에는 시민 참여단들한테 어쨌든 정부가 복심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였죠. 정부는 그러니까 출연기관에는 연구원들은 당연히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4대강 추진할 때 정부 기관의 연구원들이 4대강 반대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할 수 있지만 공론화 현장에 와서 선수로 뛰는 건 그건 아니지 않냐. 왜냐면 정부가 당연하죠, 그거는. 개입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 출연기관이 출연기관은 정부가 나오는 그런 건 그렇죠. 상관없이 그냥 네. 출연기관이 이런 공론화장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거, 외부 행사에 참여하는 거를 막을 수 막을 있는 근거가 법적 없다. 근거가 없다. 근데 이걸 단순 정부가, 외부 행사로 네. 그냥 보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너무 나이브하게 관리했네. 그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민변 출신의 우리 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정문을 거의 판결문 쓰시듯이 법적 근거 따지면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문을 한 게 그러면 정부가 중립을 지키는 것도 법적 근거에 의한 거냐고. 그건 법적 근거가 아니잖아요. 정치적 판단인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저희들 몇 명 모여서 5만 원 빵 했는데 근데 2% 차, 3% 차, 5% 차, 11% 차로 이긴다. 이긴다. 근데 서로 다른, 이긴다 네, 다 이긴다로 자기들 그 걸었지만 500명에 대한 소스가 좀 있었던 거예요? 아유 없죠. 그냥 없이. 감으로. 때려 맞추신 건데. 전문용어로 개통밥. 근데 지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건 또 봐야 되죠. 근데 워낙에 저는 여론이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정부 출연기관은 오히려 두 번째고 예. 여론에서 나오는 이번에 지금 원전 수출에 대해서 지금 EUR 통과했다고 원전 수출이 이렇게 열렸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에 수출길 막혔다 이런 식의 보도가 논조들이 하루에 80개, 100개씩 나와요. 그 보수 언론 그 다 기사가 그렇게 보더라더라고.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기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그 4개 언론 빼놓고는 전부 다 그렇다니까요. 도배, 네. 도배예요, 도배. 아니 그러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쓰더라고. 뭐냐면 원전 수출길을 열렸는데 그거를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아니, 우리의 그러니까. 기술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예. 이런 정부가 이게 아니 말이 근데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이 없는 나라예요. 예.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은 미국의 원전을 그것도 설계도를 다 사다가 로열티 낸다면서요. 아 그러니까요. 그걸, 예. 사다가 하고 작년에만 해도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이미 파산해버린 웨스팅하우스하고 장기 정비하고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예. 거기서 그 부품을 우리가 사야 되고 그 기술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데 그걸 그 독립기술이다. 그래서 심지어 준국산 에너지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아니 해결료가 다 해외 수입을 하는데 원천 기술도 우리나라 게 아닌데 어떻게 그게 아니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수출했다고 자랑하지만 사실 이 수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 웨스팅하우스 같은 데 회사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 뒤로 미치는 원천 기술 갖고 있는 나는 나라는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한국이 원전 수출해서 누가 이익을 얼마만큼 받냐. 아, 또 산업은행에서- 이거 따져봐야 돼요. 산업은행에서 돈도 아랍에미리트에다가 그 융자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원전 수출 시장은 완전 레드오션입니다. 수출하겠다는 나라는 많아요. 그 돈 안 빌려주면은 수출 못 해요. 수입하겠다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쪽에서 가장 융자까지 해주면서 불리한 조건으로 지금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장이에요. 왕을 해도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같은 데서 왕을 러시아 해. 같은 나라가 지금 원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수출할 때 보면 정말 악조건으로 해요. 그러니까 건설비의 80% 내가 빌려줄게 좋은 조건으로 좀 수입 좀 해줘 이거거든요. 내 돈- 일본이 베트남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20, 30%를 국제 자본에서 돈을 못 군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는 원전 수입을 취소했죠. 원전 일본이 80% 그러니까 대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나머지 돈이 왜냐하면 그 자본 시장에서 원전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서 투자 안 하는 워낙에 전기를 생산할 때까지 기간이 너무나 길고 근데 재생에너지는 한 해에 발전 설비 투자의 거의 80%가 재생에너지에 몰려 있으니까 여기는 굉장히 작은 규모지만 짧은 기간에 계속 건설이 되니까 건설되자마자 바로바로 전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작년에만 태양광만 원전 75개 분량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큰 시장이 내고 있는데 굳이 원전 시장을 리스크가 크게 돈 빌려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전 수출했을 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따져봐야 돼요. 근데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얼마에 했는지 뭐 다 이런 것들이 비밀이죠. 지금 공개가 안 안 되고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제가 정부에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만일 거기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도록 계약돼 있냐. 나 이게 핵폐기물을 너무 누가 궁금해요. 책임지냐? 네. 그리고 60년 가동 부증한 거 아니냐. 만약 60년 가동 부증을 했으면 가동을 그걸 책임을 못 지면요. 나머지 수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연수에 대한 그 전력 판매 비용이나 이런 걸 다 독박스. 쓰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계약 조건인지가 다 비밀이에요, 지금. 그때 그 기억을 환기시켜 보면 가동 운영권을 우리가 받았고 그 가동 운영권에 대해서 실제 돈이 남는다. 이게 그 원전 자체 수출에서는 돈이 안 남지만. 그때 그렇게 갖고 사기를 쳤어요 또. 예, 근데 그러니까 책임성이 어디에 갔는지 얘기는 안 하고 운영하면서 그때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진짜 수익이다. 근데 그 운영도 60년을 이제 지금도 신고리 오르코기가 이익이 된다. 거의 가장 큰 전제가 뭐냐면 60년 동안 가동할 수 있다예요. 근데 전 세계는 60년 동안 가동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47살이 제일 제일 많은 그게 4개인가 5개밖에 없을걸요. 어린 놈, 우리보다도 나이도 어린 놈들이 그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의회 보고서에 2013년에 나온 거 보니까 아랍에미리트 한국이 수출해준 덕분에 예. 웨스팅하우스사 등 미국의 설비업체들이 챙긴 돈이 이득을 봤다. 2조 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돈 번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전 수출 시장을 왜 우리가 굳이. 근데 아까 제가 재생에너지 일자리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은 수출이 지난 8년 동안 제로였잖아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저가 수출하면서 이걸로 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수출 시장이 열린다. 열린다. 지금은 좀 마이너스라도 초기 투자를 생각해라. 네. 그러면서 2020년까지 몇 개, 10개라 그랬나요? 2030년까지 30개. 근데 지난 8년 동안 제로. 실적 제로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떤 산업이 국가가 그렇게 막대하게 지원해 주는데 실적 제로인 그런 산업을 계속 지원을 해줘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완전 찬밥 신세잖아요. 지난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예. 정부 때. 근데 지금 연간 수출이 5조 원이에요. 내수가 안 받쳐줘서 그렇지 수출이 이미 5조 원이 넘었어요. 삼성은 손을 댔다가 뛰고 하나가 지금 계속 그 전폭적으로 투자를 그래서 한다고. 전 세계 태양광 판매 1위가 한화예요.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그- 저가 킬로와트 아워당 30원대 태양광 하는 데가 한화고. 그러니까 기술은 그러니까 수출이나 이런 쪽에 아까 배터리 기술도 세계적으로 뭐 삼성, SDI나 LG화학 이런 데가 높잖아요. 그런데 다 수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내수로 끌어들이면 일자리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큰 알겠습니다. 거고. 예. 신고리 5호기 6호기 결론이 언제 나오죠? 이번 주 15일 날 투표를 하고 예. 그다음에 보고서는 20일 날 하는데 예. 15일 날 투표 결과를 발표를 할지 아니면 20일 보고서 할 때까지
안 할지 그거는 그래도 방송 3사 출구조사 붙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500명이니까 쉽겠네. 그죠? 대충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두 가지 의미는 있는데 수기민주주의를 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만약 신고리 5호기, 6호기를 이렇게 500명 그 샘플링을 해갖고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원전 폐기 결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탈원전으로 급속히 갈 수 있는. 훨씬 더 탄력을 받겠죠. 근데 저는 재개로 결정 나더라도 예. 어쨌든 이 정부는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예. 탈원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변함없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확신을 못했는데요. 전국구 나가면서 이게 그 네. 폐기로 결정 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굽히면서 얘기해도 예. 돼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15일, 20일까지 결과를 지켜보는데 이번에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폐기라고 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는 정말 중과 부적이에요. 우리는 돈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없고 돼 있는 게 맞죠, 사람도 지금?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수로 뛰어야 될 정부가 예. 심판을 보겠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신고리 오르코기 재개와 중단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 재개가 심판을 되더라도 보겠다? 아니 재개가 되더라도 탈원전은 간다. 그건 결정이 된 거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탈원전의 정책과 신고리 오르코기 그 별개의 건설하냐, 문제다. 예, 건설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중단할 거냐 이건 별거의 문제다. 이렇게 처음부터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예.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별건의 문제이다. 별건의 문제다 야, 이렇게 그것도 얘기를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그래서 왜냐하면 앞으로 계획 중인 원전이 예. 6개가 더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취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건설 중인 원전 5개 중에서 3개는 거의 완공 단계에 있다고 이거는 원래 어쩔 이것도 수 없다.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네. 이 공약에는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그건 지금 언급이 없고 이제 건설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이제 막 건설 시작한 신고리 오르코기는 오르코기. 공론화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세 이것만 개도 고리에 별건을 있는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는 고리, 2개는 경상북도 울진, 울진. 건설 중인 건데요. 그러니까 그 2개만을 공론화 대상으로 하겠다고 얘기한 거니까 정부는 이제 분리 전략을 쓰는 거죠. 본인들이 생각한 이제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불개입, 그러니까 중립,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정부 쪽에다가 중립을 지켜라.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 에너지 전환 관련한 홍보하는 사이트도 문을 닫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부에서요? 정부에다가. 정부에다가. 공론화위원회를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그럼 공론화위원회는 그 뭐 유령단체예요? 그럼 어디? 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진 단체인 거죠. 근데 그래서 정부, 그러니까 산업부 공무원들은 야, 개입하지 골 때리네. 않는 상태에서 정부 출연기관들이 들어와서 공사 재개 쪽으로 나와서 전문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고 그거는 네. 나가줘야죠. 근데 적어도. 그게 정부 산하 기관이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받는 사람들이란 예.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적어도 예. 우리 편을 들어주든가 아니면 적어도 좀 중립이라도 지켜줘야지 완전히 저쪽 아니, 지금 이런 거 지금 전문가로 얘기를 나오고 들어봐도 있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다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정부가 심판을 보겠다. 그럼 정부라고 하는 이 우산 속에 있는 것은 정부 출연기관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심판 본다는 것보다 중립을 지키고 개입하지 않게.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면 정부 출연기관도 다 개입하지 말아야죠. 라고 그 말씀을 저희는 하시는 얘기를 건데.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출연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공사 건설, 재개- 네. 건설하는 쪽 사람들 편을 들면서 네. 공사 재개 쪽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이걸 반대하는 쪽은 지금 두 분은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시민사운동 같이 시민단체. 그리고 여기 얼마나 또 불쌍해요. 머리도 빠지고 있고. 중과 부적이에요 정말. 근데 네. 거기는 원자로 산업회의가 아까 말씀하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뭐 삼성물산 이런 엄청난 기업들의 연합체예요. 완전히 거기다가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쪽에 기울어진 거네. 원자력 학회에 있는 그 모든 교수들, 네 박사들 거기가 다 그쪽을 하고 있는데 뭐 웬만한 홍보실이 통째로 결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기분 상황이고. 관계한 칼럼 같은 거 많이 쓰잖아. 지금 철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이 그간 쌓아올린 기술력과 산업화의 성과가 무너지려고 한다.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데. 아니 그것도 있지만 언론도 너무 덩신이 더 이상한 게 그런 쓸데없는 글을 뭐 하려고 봐. 아니 언론도 너무너무 편향적이에요. 하여튼 조중동에 뭐 웬만한 한겨레 경향, 예. 오마이,
프레시안 요 4개 빼놓고는 그럼 민중의 이 소리까지. 공론화위원회가 500명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그다음에 성별 이 보정을 다 한 거 아니에요? 예, 다 그렇죠. 맞춰갖고 그다음에 예. 평상시에 지지하는 정당. 그럼 지지하는 정당이 어쨌든 지금 51%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51%쯤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 그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겁니다. 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그 신고리 569기 건설 재개 의견이냐 아니면 건설 중단 의견이냐.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예. 그 여론조사 비율만큼 맞추는 거죠. 예.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팩터였을 겁니다. 아. 그거는 정확히 맞춰놓고 예.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이제 여론조사 를 맞췄다라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는 어느 정좀 나왔었나요?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발표를 네. 안 해서 공개를 나중에 보고서를 쓸 때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공개를 안 하고 그리고 또 있고요. 여론조사 기관도 그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의 객관성, 그다음 몇 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을 했는지. 한 개. 그거는 한국 리서치죠. 한국 리서치 중심으로. 그거는 네. 제대로 했을 거라고. 보통 우리가 그 정당에서 후보 경선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을 할 때는 보통 한 5개 정도 해요. 그래갖고 양극단에 나온 거 2개, 3개, 그 2개를 배제하고, 극단 배제하고, 가운데 3개를 평균을 내요. 여기는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예. 어쨌든 아까 그 민주당 지지나 이런 거는 다 맞췄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탈원전을 지지하는 사람 비중은 여전히 높아요. 한국 사회에서. 탈원전을 지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예. 신고리 569기는 탈원전을 지지하지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그 분리시켰잖아요. 예. 탈원전을 지지하지만 이미 돈이 1조 2천억 들어갔으니까요. 정도 들어갔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배상을 한 1조 6천억 정도를 해준다고 하니. 예, 1조, 네, 예. 1조 6천억 돈이 들어갔고, 만약에 중단하면 1조 원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하니까, 그냥 이거는 가자. 그리고 거기 노동자들도 지금 몇천 명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도 뭐 보상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자. 이런 식의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도 그런 감정적 타치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가 뭐 관련된 노동이 뭐 7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예. 근데 그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건설 노동자가 하루에 최대가 한 3천 명, 보통 한 1,400명 되는데, 그 3,000명이 매일매일 바뀐다고 하면 그게 연인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 곱하기 365일을 하면은 1년에 10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100만 가지. 명의 맨파워를 얘기하는 거구나,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6년, 7년 정도 계속 건설이 되면 보통 그렇게 풀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그 600만 명, 700만 명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서 이 많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그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원전 신규 건설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 원전 운영도 있고 정비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관련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는 것처럼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은 지지하지만 신고리 569기는 그냥 가는 게 어떻겠냐. 특히 우리나라가 매몰 비용의 함정이 좀 크잖아요. 이미 들인 돈이 이미 얼마나 들인 돈이 없고. 그렇죠. 그럼 저희는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깝긴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돈이 더 많다. 7조 원 넘게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들어간 돈 아까워서 지금 손절매를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저희가 손절매 물타기를 할 거냐 손절매를 할 거냐 그게 이번 동영상 그러니까 신고리 569기 중단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의 메인 그 제목이 물타기를 할 거냐 손절매를 할 거냐 그거였어요. 예. 매일 장시간 녹음, 녹화, 생방송, 그리고 술자리.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하루 하나씩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하루 약 400kcal의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줍니다. 하루 하나 칼로몬 잔티젠 다이어트. 단 하나의 정통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매일 큐. 이 소리는 아침마다 변기를 붙잡고 사투를 벌이던 32세 김모 씨가 매일 큐를 먹고 해방감에 웃음 짓는 소리입니다. 힘주지 말고 먹어라. 매일 큐. 와이드몰에서 최저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전기는 남아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 돌아요. 전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전소들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거를 왜 돈을 더 들여서 완공해야 되냐. 이제 이게 우리 쪽 얘기인 거고.
거의 뭐 이미 이 정도 들었는데 완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저 사람들은 전기가 무슨 남아도냐 모자란다 이런 얘기는 참 안 하나요? 그거는 할 수가 없죠. 객관적인 데이터가 데이터가 나와 나와 있어서 그 얘기는 못 하는 거죠. 그럼 명분이 뭐예요? 뭐 전기 자동차를 굴려야 되니까 전기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거예요. 네네, 전기 그런 어디다 4차 써? 산업혁명. 인구도 줄어들고. 4차 산업혁명, 전기자동차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다고 일하는 건데, 근데 지금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2031년까지 전력 수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기 자동차를 다 감안을 하더라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고려하기가 쉽지 않지만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전기 소비가 늘어나는 요소와 동시에 스마트 빌딩이라든지 기술, 효율 기술 발달 이런 걸 통해서 또 전기 소비가 줄어들 요소가 그렇죠.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전력 수요는 지금 그 이전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예측한 것보다는 훨씬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연간 전기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480 테라와트 아워. 그렇게 얘기하면 480 테라와트.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이렇게 그냥 얘기하니까. 대충 100기가. 100기가. 그거는 발전소가. 그건 발전 설비가 설비가 100기가, 110기가고 110기가 보통 우리 쓰는 게 60기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50기가가 남아요. 50기가 남고 원전 하나에 1기가 정도 예, 생산이 한 개가 1기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봄하고 가을은 그러니까 하루 중에 전기를 언제 많이 쓰냐면 낮에 많이 써요. 공장 돌아가는 낮에. 예. 밤에 불 켜니까 많이 쓸 것 같은데 밤에는 오히려 적게 쓰고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네, 공장 돌아가는 낮에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봄, 가을이 60에서 70 왔다 갔다 하고요. 전기 많이 쓰는 냉난방 전기를 쓸 때가 여름하고 겨울인데 그때는 가장 많이 쓸 때 85. 그러니까 110 중에 85니까 원전 한 20개 정도는 1년 중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쓸 그거 때도 기가로 따지는 거죠. 1기가와트를 원전 한 개 아니 정도라고 그러면 저 생각해요. 이명박이 때 블랙아웃이 뭐 저기 올 뻔하고 이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때 이후로 뭐가 많이 더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뭐 시스템 문제로 그냥 그랬던 거예요? 시스템 문제라고 저희는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발전소가 모자랐다 그러면서 발전소를 대거 그 명분으로 건설하는 했잖아요. 계획을 네. 세웠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발전소가 너무 많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스발전 쪽에 민간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거의 쪽박차는 수준이 되게 적자를 엄청나게 보게 된 거죠.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전기를 많이 쓸 거니까 발전소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들어와서 보니까 전기를 그만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스 발전이 대부분 민자 발전인데 가스 발전의 가동률이 40%밖에 안 돼요. 40%라는 건 1년 중에 봄, 가을을 아예 놀고 여름하고 겨울도 풀로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상한 게, 자, 110기가 정도로 생산할 수 하고, 평균 60기가와트 정도로 쓰면 50기가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이 전기가 남아 돌아가는데 원전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만들어요? 지난번에 양희원영 처장께서 계속 얘기한 건 이게 굴리면 굴릴수록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국가 정책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가 쉽지 않지 않나? 일단 이제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예측에 맞게 이제 이렇게 계속 했는데 줘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많이 남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제스를 쳐보세요.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점 좀 빼세요. 빼는데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 최강 변호사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좋은 날에 씨.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크게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숭 좀 떨지 말고. TBS 정찬용 사장이 극찬하면서 문자 왔어요. 뭐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왔어요. 내가 이따 보여드릴게. 김미아 씨
뭐 세계는 지금 할 때 처음에 정알못이었었대. 정알못이 뭐예요? 정치를 알지 못한다. 정알못. 정알못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김미아 씨처럼. 예, 김미아 씨 초창기처럼 그래서 그렇죠. 새로운 이 진행자를 키워내는 것 같아서 자기가 고맙다 그러고 막 문자가 왔어요. 자, 모처럼 오셨네요. 양희원 형.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리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발음도 굉장히 좋으시고. 한상에는 둘이 집에 가서 하세요. 아니, 진짜 저 실제로 뵙고 깜짝 놀랐어요. 예. 토론 네. TV 영상은 제가 보고 왔거든요. 네. 김익중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의대 예. 면접 반자는 치료하지 않는. 주변에 많은 분들 치료하지 않으세요? 네? 진짜로? 세상을 치료하시는 김익중 교수님. 자, 오늘 두 분이 신고리 오리코기. 네. 이게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번 주에 뭐 하고 그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번 주 금, 토, 일 3일 동안 천안에서 그 시민 대표 참여단. 천안? 네, 천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부 지방 뭐 중간 정도. 중간쯤에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가 뽑힌 건 알고 계실 거고. 예. 네, 시민 대표 참여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고리 5호기 6호기 중단할지 공론화 거치겠다 네네. 하면서 진행된 거죠. 네네. 그때 발표 나고 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은 몰라요. 쭉 설명해 주셔야 돼요. 9월 중순경에 중순경까지 한 2주 동안 2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서 그때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우리나라 인구 비례, 성별 비례, 뭐 지역 비례를 다 반영한 500명의 성향 비례는 그것도 뭐 정당 지지도 모든 걸 다 반영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500명의 대표단을 뽑은 거죠. 뽑아서 오리엔테이션을 한 번 했고 한 번 해서 양쪽이 공사를 재개하자 중단하자는 쪽에서 한 30분 정도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고 오호. 그런 다음에 뭐 각자 이제 돌아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그 공부용 자료를 저희가 양쪽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위원회라고 쳐보시면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숙의 자료집, 숙의라는 게 논의를 더 깊게 그렇죠. 한다는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네. 숙의 자료라고 나오는데요. TV 토론하는 거 그동안 지역별 순회 토론한 거 그리고 자료집 그리고 동영상 인터넷 강의처럼 주제별로 한 6가지가 올라와요. 네, 그거를 이제 15분에서 25분까지 그런 걸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천안에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외부랑 완전히 끊고 네. 돈 많이 들여야 되겠네. 고생이 많네 그 양반. 3개월 동안 1,000억짜리 사업이에요. 이게. 아니, 그분들이 무슨 여기 참여하면서 일당도 좀 받고 그러나요? 네, 그 모든 걸 다 완료해서 투표까지 했을 경우에 투표하는 사람은 그 자료도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동영상도 일일이 다 봤다고 다 체크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또 질문을 올리면 저희가 답변을 또 다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금토일 이번 주 금토일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가 4번에 걸쳐서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반박 토론하고 마지막 일요일 오후에 최종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핵피아들도 다 거기 참여하고 있고요. 찬성론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회의라고 해서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사장이 회장으로 있고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관련한 뭐 건설 산업 쪽이나 설비를 제공하는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산업회의가 대표로 참여를 하죠. 그리고 원자력 학회의 교수들도 참여를 하고. 진짜 제대로 된 공론조사를. 그래서 양쪽이 토론을 한 결과를 가지고 투표를 하면 이제 비용을 그때까지 되면 85만 원을 주신대요. 1인당. 네. 아니 그런데 네. 가끔 언론을 보면 이제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보수 언론 쪽에서 그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다 원전 반대하는 사람 일색으로 꾸려져 있다. 그렇죠. 그렇게 또 그렇게 훔치면 보도가 네. 나왔거든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저도 여쭤본 건데. 그거 쓰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럼요. 자료집을 예. 저희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오셔다가 양쪽 자료를 다 검토를 하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원자력 쪽 전문가가 저쪽 선수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저쪽 선수인데, 그러니까 TV 토론이나 지방 토론이나 이런 데서 신고리 우루코기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분이 그러해 왔고, 예. 그리고 그 공론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다 나오기로 돼 있는 분이 예. 그분이 중립적인 전문가로서 있으면서 나온 저희 자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검토를 한 거를 나중에 확인했죠. 그럼 꼼수도 막 부리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서약서까지 쓰신 분이에요. 자신이 이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뭐 개인적인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 뭔가 활용하지 개인적인 이익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본인의 신념에 따른 신고리 우루코기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는 그 글을 토론에 썼던, 글도 쓰고 토론도 하고 TV 토론도 나오고 그런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공론화위원회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교수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공론화위원회의 무능도 있고 공론화위원회가 좀 허술하게 스크린을 한 거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 재개 측도 사실 그런 분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확인이 되면은 사실 쓰지 않는 게 맞잖아요. 나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근데 뭐 우리 쪽은 전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거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는 개입하면 안 된다.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신고리 우루코기와는 직접 관련 없는 탈원전 관련한 에너지 전환 관련한 홈페이지도 다 닫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 출연기관에 있는 연구원들은 출장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다 저쪽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 출연기관이 물론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누구든지 발언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공론화장에서는 정부 개입을 안 하겠다고 했으면 정부 출연기관까지 들어오는 건 좀 막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또 막을 법적 근거 없다고 뭐 나오는 걸로 얘기하고 반대로 기울어져 있네.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 해촉을 했는데 나머지 있는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사실상 저쪽 선수로 이렇게 TV 토론 나왔던 분인데 그런 분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그쵸. 있고. 원자의 공학과에 있으면서 내가 중립이다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좀.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40년 동안 원전이 경제적이다, 원전 없이는 전력 수급이 안 된다 그런 걸 끊임없이 이 사회 전체가 주입받아 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중립적인 전문가다 또는 공론화위원회가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사실은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은 게 사회 전체가 원전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호의적이잖아요. 찬성하는 원전은 네, 선진의 그러니까 상징, 현대화의 저희가 상징이라고. 그거를 쌍전기. 부정하는 형태가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검증의 칼날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여러 군데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다 검증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핵폐기물은 10만 년 동안 안전을 뭐 보장을 그러니까 안전하게 격리시켜야 된다. 그것에 근거를 대라. 근데 그거는 핵물리학 교과서에 나와 있고 원자력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검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네. 그런 얘기들까지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든 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게 공론화위원회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 왜 서병수 시장이 그거 중단하는 거에 찬성했다 그래가지고 홍준표 씨하고 나름 설전도 벌이고 네. 서로 등 돌리고 막 지금 네. 뭐 시장을 공천을 준해 만에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홍준표는 마치 원전을 찬성하는 것이 무슨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 마냥 이렇게 포장을 하던데 외국에서도 소위 자칭 보수 정당이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전을 다 찬성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죠? 예. 그 정치 성향하고 상관없는 거죠? 예, 그렇죠. 탐욕하고만 상관이 있는 다른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네. 예. 약간 자민당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원전을 뭐 보호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 일본의 경우는 자민당이 친원전이는 건 사실이죠. 그건 맞아요. 예. 근데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고. 일테면 독일의 기민당 같은 경우는 그 메르켈이 기민당이죠. 네, 그렇죠. 다 닫았죠. 닫겠다고 2025년까지 닫겠다고 했고 사르코지는 완전 탈원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원전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정책 그때 발표했죠. 그랬어요. 2011년 더욱고 그러니까 사태 결국은 났을 이제 때. 정치하는 분들은 표를 보는 거니까 예. 국민 여론이 어디로 가 있냐 이걸 여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탈원전 쪽으로 여론이 팍 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논란이 가능한 거죠. 이것도 역시 박정희 신화에 기대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니까 박정희가 만든 거니까.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만일 이제 우리 국민 여론이 80% 정도가 탈원전이다. 그러면 뭐 원자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정치인이 하기 힘들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공론화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 큰 틀에서 프레임이 조금 문제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고리 오륙호기 안 짓겠다라고 얘기한 거가 지금 대통령이고 그게 정부 정책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논의할 때 정부가 공사 중지 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자력 산업계가 공사 재개 쪽을 하고 그렇죠. 정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은 시민사회운동단체가 있는 게 할 게 그렇죠. 아니고. 지금은 그러니까 공사 중지해야 된다는 거는 시민사회뿐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그 산업협회라는 거는 막강한 그 조직과 돈과 이걸 갖고 있는 그런 세력인 거고 거기다가 정부 산하기관까지 들어가서 나오니까 지금 시민사회가 뭐 완전 모든 위축이 돼 적을 있네. 다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 독박이에요, 독박. 이런 거 저희가 이게 정부면은 정부에서 대통령은 원전 폐지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정부 전체 구성 대통령 껍데기야. 이거 알갱이도 없어. 대통령이 하면서 이것을 우리 정책은 새롭게 출범한 정책은 원전 폐지다. 라고 해갖고 그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원전 폐지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존 정부에서 원전 찬성하던 사람이야. 그 지금 나와갖고 공론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다 찬성하고 있는 거야. 안 써서, 그렇게 안 써서 안 넣은 거야? 아니면 전기 효율성이 그러니까 처음에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했던 거죠. 원전을 지려고 그 과다 계상을 했었구나.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정량이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니 원전 줘야 발전소를 된다. 그 많이 이명박 지은 정부 때 거죠. 산업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에너지 전환, 탈원전 하면은 전기요금 20% 30% 올라간다. 15년 동안 그런 주장하잖아요. 예. 지난 5년 동안 40% 올랐어요. 산업용 전기요금이. 왜냐하면 이명박 때 너무 싸가지고 너무 싸서 전기를 함부로 낭비를 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물 쓰듯 쓰는 거죠. 전기를 필요하지 않은 데다가. 그 전기로 물 끓여갖고 목욕하고 전기로 하면 그러면 실제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야밤에 그 심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전기가 싸니까 그럼 온갖 것을 막 해먹는다는 거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전기의 열 사용이라 그래서 전체 전기의 57%가 산업용 전기의 90% 이상이 제조업의 45%가 방금 말씀하신 전기의 낭비성. 열 사용.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산업용 전기 한 절반 40% 정도는 필수적이지 않은데 전기를 쓰는 거죠. 서로 뭐 이렇게 전기고만하고 놀고 그러나? 전기고 전기의 열 사용, 전기로 이제 고압 증기를 많이 만들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열을 전기로 생산을 하면 이건 열 효율이 너무 나쁩니다. 그러니까 원전이건 석탄이건 뭐 하여튼 지금 화력하고 원자력이 우리는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원리가 열을 발생시켜서 물 끓여서 전기 터빈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열 중에서 30%만 전기가 돼요. 70%를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전기로 다시 열을 만들어요. 그러면 또 30%만 전기가 열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열 에너지의 10%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가지고 열을 생산하는 방식은 안 해야 돼요. 열은 실제로 열을 발생시키는 연료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기요금이 너무 낮으니까 이런 낭비적인 요인이 이제 만연했던 거죠. 우리나라 전기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보다 더 싸요. 그래서 뭐 경기도에 중국 기업이 들어온 게 전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일본도 그렇고 그런 전기를 많이 쓰는. 근데 기업들이. 그 공장이 자본이 집중되는 형태의 산업이나 아니면 에너지가 집중되는 형태의 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는 많이 못 만들어내거든요. 부가가치율도 좀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이 전체 에너지의 산업용 쓰는 에너지의 65%를 쓰는데 부가가치 생산률은 30% 이하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나 자본 그리고 뭐 원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전도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들은 일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역으로. 근데 그런 이제 에너지 다소비 산업, 전기 다소비 산업이 싼 전기 요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성장을 해 오다가 근데 중국이 우리보다 전기 요금이 비싼데도 공장은 다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싼 전기 요금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원전을 계속 짓는다. 늘리는 거를
기본적인 이제 그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삼아왔던 게 과거에 정부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 이제 뭐 발전소들을 막 짓고 이제 이럴 때 보면 건설 자체가 목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은 거거든요. 원전 하나 짓는 거에 따른 부가가치라든지 사업성 이런 등등을 계산해서 그렇죠. 4대강 강판거나 뭐 원전 마구 그것뿐 아니고 지금 지어낸 거나 석탄이건 뭐 하여튼 발전소를 너무 많이 지금 지었는데 그때 하여튼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어요. 그게 제일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수가 그냥 결정하면 되고 예. 그걸 건설 관리하는 것도 소수가 그냥 하면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는 엄청난 그 부가가치가 소수에 생성이 되는 거죠. 집중이 되고. 근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합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수치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원전 전기가 30%거든요. 그렇죠. 이걸 유지하는데 원전이니까. 기본 들어가는 원전 관련 산업까지 다 포함해서 관련 일자리가 35,000명 35,000명? 정도예요.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가 OECD 꼴찌거든요. 꼴찌로 2.2%밖에 안 돼요. 예. 이제 2%, 1%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투여되는 관련 산업 일자리가 35,000명.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면은 그만큼 훨씬 더 빨리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보면은 한 15배 정도 10배. 일자리를. 예. 그러니까 독일이 2000년대 탈원전 결정할 때 원전 전기가 30%였는데 그때 일자리가 2005년도죠, 그때가? 2000년, 2001년 그때였는데 3만 명. 예. 지금 재생에너지가 30%거든요. 35만 명. 야, 10배 이상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지금 얘기한 거 순수하게 계산해도 한 12배에서 15배쯤 예, 차이가 그러네.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게 재생 가능 에너지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사실 재생에너지 장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효율은 어때요, 교수님? 그래요. 뭐 효율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원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 게 원전은 한 장소에 사람들을 다 소개시켜서 그 땅에다가 발전소 지어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재생에너지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뭐 그 건물을 활용하든지 도로를 활용한다든지 짜투리 공간들을 다 이용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전은 한번 딱 핵분열시키면 1년 365일 계속 가동을 해야 되지만 재생에너지는 이제 자연 환경에 따라서 들쑥날쑥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뿌려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바람 한 곳도 안 부는 지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바람은 한 군데는 불 거고, 그리고 햇빛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양하게 조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발전소랑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